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자,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꽁꽁 묶여 있었던 중국이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이 가동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그럼 전 세계 경제 금융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가 풀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좋아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혹은 서구의 위드 코로나 이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로 코로나가 풀린다고 하니까 이걸 뭐 굳이 호재냐 악재냐를 놓고 보면 당연히 호재는 맞죠. 호재는 맞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위안화 가치의 급등이었습니다. 자, 위안화 가치가 지금 보시면요. 지난 10월 25일 이후로 급격한 강세를 보이고 있죠.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는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 환율이 전고점을 기록했던 게 10월 25일이었었는데 바로 직전에 10월 16일에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당대회 때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 그런 얘기는 당대회 때 나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위안화 가치는 급락을 하다가 결국 그 이후에 당대회가 끝나고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위안화 가치는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위안화 가치는 5주 연속 급등했고 더불어서 미국 증시도 동반 10% 정도 급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는 당연히 뭐 일단 보면은 호재는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많은 부분들이 이쪽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그리고 시스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위드 코로나가 오히려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굉장히 꽁꽁 묶여 있었던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게 표현하자면 중국은 코로나의 청정 지역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였었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제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염자가 급증하게 될 경우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라는 생각도 들죠. 물론 백신이 준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백신도 사실 치명률을 많이 낮춰주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백신 맞아보셨겠지만 백신 자체가 감염을 막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살펴보면요. 제가 주요국들의 의료 시스템 현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 일단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은 2.6명이고 한국이 2.5명입니다. 중국은 2.2명인데 2.5명과 2.2명? 큰 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은 14억 인구잖아요. 1000명당 2.2명이지만 이걸 14억으로 환산을 해보면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지방 소도시, 산간 벽해 이런 곳들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00명당 의사의 수는 2.2명이 맞긴 하지만 결국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렇게 감염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사회적으로 있는 것이죠.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요. 사실 이번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경험했던 위드 코로나 혹은 서구가 경험했던 위드 코로나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중국에서는 팬데믹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아주 많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꽤 나왔었죠.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금으로 줬었잖아요. 실제로 IMF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이 팬데믹 지원금이 GDP 대비 26%를 차지했었고요. 중국은 GDP 대비 팬데믹 지원금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요, 정말 국가 생산량의 26%, 4분의 1 정도를 국민들에게 지원금으로 던졌던 거고요. 중국은 5% 정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팬데믹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중국의 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에 가게 됐을 때 상당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글로벌 리오프닝은 일어나는
일어났던 당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었죠. 수요가 너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차질과 물가가 급등했고요. 사실 미국만 대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을 안 해도 쓸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된다? 이제 나가서 놀 수 있네.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공급망은 차질에 빚게 되고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리오프닝은요. 애초에 받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 급증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실 리오프닝을 하면서 회복력이 굉장히 빠를 것을 기대하지만 중국의 회복력은 상당히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구권까지 리오프닝이 진행되는 동안은 사실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백신 맞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리오프닝이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야? 미국이 내년 침체 가는 것 아니야?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산의 수입품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압력,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는 게 기존의 리오프닝과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과는 좀 차별화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건데요.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너무 타이트한 고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 때문에도 뭐 금리가 더 올라가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중국은 이 타이트한 고용도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한 명당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1.7개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만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결국 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임금을 높여줘야 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현재 청년 실업률은요. 19.9%입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애초에 지원금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난 지금 돈도 없고 그리고 실업 상태인데 만약에 리오프닝 된다? 나는 빨리 일자리에 복귀해야 된다. 즉 일자리 복귀를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워낙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나 좀 나중에 일할래. 지금 코로나 아직 무서운데 나중에 일할래 라고 하면서 일자리 복귀를 꺼렸던 측면이 있었지만 중국은 전혀 달리 만약에 일자리만 생기게 된다면 난 당연히 바로 일자리에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UBS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도 소득 측면에서 중국인들은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용시장으로의 복귀를 늦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러봤던 거는 사실 물가 압력도 없고 리오프닝이 있어. 단지 뭐 회복력을 더딜지언정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물가 압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성장이 굉장히 저해된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전 세계가 리오프닝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가 압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 괜찮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중국마저도 물가 압력이 안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결국은 회복력이 더뎌서 침체에 대한 우려로 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을 이렇게 쉽게만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이 이제 가동에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서구권의 리오프닝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오프닝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경제의 영향도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